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가오는 9월 23일 금요일 우리 대표팀이 첫 번째로 맞이할 평가전 상대는 코스타리카 국가대표팀입니다. 과연 코스타리카 국가대표팀은 어떤 팀인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타리카 국가대표팀은 과연 어떤 상황에 있는지부터 좀 먼저 알아볼 건데요. 코스타리카 국가대표팀은 북중미 카리브 지역 최종 예선 4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OFC의 뉴질랜드를 만나서 1대0 승리를 가져갔고 그 경기에서 이제 조엘 캠벨 선수가 득점 성공하면서 월드컵에 진출을 하게 됐는데요. 월드컵에서는 스페인, 독일, 일본과 함께 한 조에 속하게 되면서 코스타리카 대표팀 역시 아시아팀과 이제 경기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우리나라와의 경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타리카 대표팀의 주장은 브라이언 루이스 선수입니다. 선수들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감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코스타리카 대표팀의 감독은 루이스 페르난도 수아레즈 감독입니다. 이 감독은 2021년 6월 21일에 부임을 해서 2026년까지 재계약을 한 상황에 있고요. 433 내지는 4-2-3-1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중요한 경우에는 백5를 사용하면서 어느 정도 실리를 중요시하는 축구를 해오기도 한 감독이 루이스 페르난도 수아레스 감독입니다. 이 감독은 온두라스 대표팀, 에콰도르 대표팀 등 감독 경력이 있고요. 부임 이후에는 22경기 동안 12승 5무 5패, 총 승률 55%를 기록하면서 코스타리카 대표팀의 어떤 니즈를 잘 만족시켜주고 있는 감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수를 볼 텐데 먼저 골키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집 명단에 소집되었던 골키퍼 중 케일러 나바스라는 우리에게 비교적 친숙한 선수는 라인업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출전할 만한 선수는 바로 에스테반 알바로도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특이하게 경기 중 자신을 위협했던 관중에게 사커킥을 했던 경력이 있는 키퍼입니다. 사실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할 만한 행동이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이 선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지난 2018년에 벤투오 첫 경기 코스타리카와의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가져갔을 때 당시 코스타리카의 골키퍼였고요. 국가대표팀에서는 케일러 나바스에 이은 세컨 키퍼로 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선수 피지컬을 보면 아실 수 있다시피 굉장히 피지컬이 기본적으로 좋은 키퍼라서 공중볼 처리나 펀칭 등에 좀 이점이 있는 선수고요. 상대가 뒷공간을 침투하는 상황에서는 각도를 좁히면서 선택지를 줄이는 것도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잘하는 편입니다. 자, 다음은 수비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타리카 대표팀의 왼쪽 풀백은 브라이언 오비에도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이제 코펜하겐에서 지난 시즌까지 뛰었던 선수고요. 최근에는 레알 솔트레이크로 이적을 해서 주전 왼쪽 풀백으로 경기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 벌어졌었던 경기에도 이 선수가 출전을 했고 왼발 정발 풀백이고요. 언더래핑이나 오버래핑 등 가리지 않고 공격 참여를 꽤 많이 하는 선수입니다. 좋은 시기에 부상이 발목을 잡았던 안타까운 케이스였지만 기량을 회복한 이후에는 월드컵도 2대회 연속 출전을 하는 등 굉장히 어느 정도 기량이 좀 회복이 된 상황이고요. 경험이 많은 풀백이라는 점을 유의해보면 이 선수들을 수비하거나 아니면 이 선수에 대해서 공격할 때 충분히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경기를 할 만한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센터백 보겠는데요. 센터백은 프란시스코 칼보 선수를 먼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시스코 칼보 선수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튀르키예의 콘야스포르로 이적을 하면서 주전 센터백으로 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시즌에 이제 이적을 해서 웬만한 경기에는 계속해서 풀타임을 소화를 하고 있고 이 선수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센터백 자리에 있음에도 공격 참여 빈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물론 이것은 리그의 차이나 아니면 A대표팀 경기라는 여러 가지 차이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포인트이기는 하지만 공격 참여를 일단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는 선수고요. 헤더의 정확도가 높고 박스 안에서의 개인 드리블도 센터백답지 않게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여러 가지 득점에 기록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을 주지 않는 게 최대한 좋을 것 같고요.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피지컬이 아주 좋은 선수라고는 말할 수가 없지만 태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한번 침투를 했다고 뚫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가짐을 좀 놓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파트너로 나올 만한 센터백은 오스카르 두아르테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2014년부터 부상이 있었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코스타리카 국가대표팀의 주전 센터백이었던 선수고요. 이 선수 바로 직전 시즌까지는 라리가 레반테의 주전 센터백이었습니다. 레반테가 지난 시즌 이제 강등을 당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적을 타진하게 됐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웨흐다에서 뛰고 있는 상황이고요.
피지컬이 역시 185cm로 센터백 치고는 그냥저냥 괜찮은 피지컬인데 이 피지컬을 제외하면 모든 게 좋은 선수입니다. 컴플리트 센터백이라고도 될 정도로 발빠른 1대1 수비, 그리고 뭐 수비 라인 조율, 다른 뭐 태클이나 이런 수비 위치 선정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도 역시 좀 주의를 해서 공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라이트백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백은 KCL 플러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2019년부터 코스타리카 대표팀의 주전급 라이트백으로 A매치를 소화하고 있고요. 이 선수 이제 양쪽 풀백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선수고 여러 방면으로 공격 참여도 역시 높은 편입니다. 이 선수의 경우에는 크로스뿐만 아니라 슈팅 참여도 꽤 많이 하는 선수고 지금 사이즈를 보시면 183cm로 풀백 치고는 사이즈가 굉장히 큰 편이라서 버티면서 본인이 우격다짐으로 밀고 들어가는 장면도 꽤 있습니다. 이 선수가 183cm인 만큼 피지컬의 장점을 살려서 태클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다리가 긴 만큼 스피드 역시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리커버리도 곧잘 된다는 편에서 역습 상황에서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진을 빠르게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센터백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안 파블로 바르가스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밀리오나리오스라는 콜롬비아 리그 팀의 주전 센터백입니다. 지금 키를 보시면 192cm로 상당히 큰 편에 속하는 선수인데 피지컬이 약점인 코스타리카 대표팀 중앙 수비 라인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 피지컬이 좋다 보니까 상대 공격수와의 뭐 지상 경합이나 공중볼 경합이나 여러 가지 경합 상황에서 승리를 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선수고요. 긴 다리를 이용해서 공만 빼오는 것들이나 아니면 태클 역시 굉장히 뛰어난 편입니다. 후방에서 침착성을 잘 유지하기도 하기 때문에 빌드업 상황에서도 비교적으로 굉장히 정확한 왼발 패스를 사용하면서 빌드업이 시초가 되거나 아니면 빌드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롱볼 빌드업을 섞어가면서 좀 경기를 하는 편인 선수입니다. 다음 선수는 카를로스 마르티네스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사진이 흐린 걸 보면 아실 수 있다시피 이 선수에 대한 정보가 아주 많은 편은 아니고요. 이 선수를 보면 어린 나이의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소속팀에서 주전 풀백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 A매치들에서도 긴 시간 동안 우측 풀백으로 경기를 소화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KCL 플러 선수가 풀백으로 출전할 수도 있겠지만 카를로스 마르티네스 선수가 우측 풀백으로 선발 출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 저보다 더 많은 자료를 찾아낼 수 있는 대표팀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좀 고려를 하고 막아내야 할 선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드필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비형 미드필더 다니엘 샤콘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센터백과 3선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코스타리카의 유망주 선수인데요. 사실 이번 대표팀 명단도 그렇고 지난 대표팀 명단도 그렇고 코스타리카는 지금 당장의 닥주전 선수들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세대 교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니엘 샤콘 선수는 미드필드의 어떤 유망주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MLS 메이저리그 사커의 콜로라도 레피즈로 이적한 이후에 원소속 구단이었던 카르티네스로 재임대를 온 상황이고요. 남미에서는 피지컬이 좋은 편에 속하는 3선이고 다리가 긴 선수이기 때문에 대인 수비에도 어느 정도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고요. 이 선수 뭐 센터백도 잘 볼 수 있지만 3선에서 특히 그 능력들이 두드러지는 상황이고 한번 수비를 한 이후에 본인이 볼을 가져와서 탈압박을 하는 능력도 굉장히 좋은 선수고 전방을 향한 패스의 정확도 역시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 이 선수가 3선으로 기용됐을 때에는 충분히 컨테스트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미드필더는 셀소 보르헤스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이제 뭐 유럽 축구나 북중미 축구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바로 아실 수 있을 만한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현역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스타리카 대표팀의 역대 최다 경기 출장 선수이고 역대 득점 랭킹에서는 5위에 위치하고 있는 굉장히 코스타리카의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선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한때 코스타리카의 브레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차량력이 있는 선수였고 전성기에는 공격형 미드필더로도 많이 뛰었지만 최근에는 한 칸 내려와서 플레이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리가의 이제 데포르티보에서 전성기 시즌은 어느 정도 보냈는데 이 선수가 PK 키커도 맡았을 정도로 킥 능력도 굉장히 좋고 침착하게 킥을 마무리할 수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에게 그냥 가라로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압박을 좀 수행을 해주면서 힘들게 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미드필더는 브라이언 루이스 선수인데요. 이 선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타리카 대표팀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이 선수는 셀소 보르헤스 다음으로
출전을 많이 가져가면서 144경기로 이제 코스타리카 대표팀 출전 2위를 유지하고 있는 선수고요. 역대로 따지면 득점은 총 4위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보면 이번 월드컵까지 아마 출전을 하고 은퇴할 예정인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상대로 2개의 도움을 기록한 적이 있고, 이 선수가 이선 전반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축구 센스가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대표팀 입장에서는 이 선수의 나이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이만으로 정의 내릴 수 있는 선수는 아니고, 드리블, 패스, 킥 모든 게 좋고 양발도 잘 사용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거기에 피지컬까지 좋은 선수라서 굉장히 좀 열심히 막아줘야 할 만한 필요성이 있는 선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미드필더들 보면 첫 번째는 올란도 갈로 선수인데요. 올란도 갈로 선수는 3선에서부터의 공격 참여도가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다니엘 샤콘 선수와 함께 코스타리카 대표팀 중원의 유망주라고 할 수 있는 선수인데요. 양발을 모두 잘 사용하고 빌드업 시작할 때에는 빈 공간을 찾아서 본인이 직접 들어가거나 아니면 빈 공간에 대한 패스를 때려주면서 공격 라인이 한 번에 스피드와 템포를 살려서 공격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빌드업을 좀 많이 시도하는 선수고요. 피지컬이 176cm로 키는 아주 큰 편은 아니지만 피지컬이 굉장히 탄탄해서 직접 경험을 할 때에도 굉장히 침착하게 대인 수비를 하거나 붙을 때는 또 잘 붙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환 패스, 특히 장거리 패스 이런 게 되게 정확한 편이기 때문에 한 번에 방향 전환 상황에서 수비 라인이 제대로 갖춰지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미드필더는 브랜던 아길라라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노팅엄 포레스트로 이적을 했고 올해까지 현재 팀으로 재임대가 된 상황입니다. 이 선수를 보면 온더블 상황에서의 기술적 능력, 특히 파이널 서드나 하프 스페이스에서 보여주는 드리블과 마무리 능력이 뛰어난 선수인데요. 탈압박에 굉장한 강점이 있고 이후에는 이선치고는 굉장히 좋은 피지컬을 가지고 가면서 공을 지켜가고 그러면서 공격 전개도 함께 해나가는 선수입니다. 측면에 있을 경우에는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왼발 슈팅을 때리기도 하는데요. 이 선수가 데드볼 상황에서의 킥을 시도를 하는 만큼 인플레이 상황에서도 함께 좋은 킥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슈팅을 때릴 만한 공간을 열어주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선수가 마냥 어리기는 하지만 연령별 대표팀 주장을 맡았을 정도로 어느 정도 깡이나 리더십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점 역시 이 선수가 괜히 경험에 밀려서 안 좋은 선택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제대로 또 준비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공격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타리카 왼쪽 윙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타리카의 왼쪽 윙은 제위슨 베네트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잉글랜드 2부에 썬덜랜드로 이적을 했습니다. 이적 직후 두 번째 경기에 교체 투입되어서 후반 극장 득점골을 기록할 만큼 굉장히 깡도 있는 선수고 좋은 선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고 침투에도 능한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대비를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선수고, 볼 터치가 상당히 부드럽고 센스를 기반으로 한 드리블 능력도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드리블 이후에는 주로 왼발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오른발 슈팅 능력도 괜찮은 점에서 이 슈팅에 대한 컨테스트를 충분히 해줄 필요가 있고, 크로스를 많이 시도하기보다는 개인 돌파를 시도하는 횟수가 좀 더 작기 때문에 수비 시에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이 선수의 습관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하고 수비를 한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수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톱 보도록 하겠는데요. 톱은 안토니 콘트레라스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최근에 이제 코스타리카 대표팀의 주전 톱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선수인데요. 득점에 관해서는 굉장히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를 보면 리버풀의 다르윈 누니트스처럼 전통적인 톱의 움직임이 아닌 측면으로 빠졌다가 중앙으로 들어가는 플레이를 선호하고, 드리블 능력이 좋은 선수라서 조금 더 아래까지 내려와서 본인이 직접 끌고 들어가기도 하는 플레이들의 빈도가 높은 상황인데요. 다르윈 누니트스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활동량 자체가 많은 편인 선수들이 많은 게 바로 이러한 스타일의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선수가 180cm로 키는 그냥 저냥 있는데 몸이 살짝 호리호리한 편이라서 이런 점은 또 체크를 하고 강하게 붙어줄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자, 코스타리카 대표팀의 오른쪽 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윙어는 제르손 토레스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A매치 데뷔 자체는 2017년에 데뷔를 했지만 최근 들어서 조금 A매치 출전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선수인데요. 이선 측면이나 중앙을 모두 소화할 수 있고
빠른 속도의 드리블을 긴 호흡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수비가 한 번 따라갔다가 약간은 숨고르기라는 상황에서 다시 뛰어나가는 거라 수비를 하는 게 좀 어려운 선수고 주로 왼발을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오른발을 써야 할 때는 오른발도 곧잘 사용하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를 보면 공격 포인트도 어느 정도 잘 만들어내는 선수고 하프스페이스 공략을 하면서 공격 포인트를 쌓는 데 굉장히 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잘 막아보면서 하프스페이스를 공략하는 걸 막아줘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선수를 먼저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요엘 캄벨 내지는 조엘 캠벨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역대 코스타리카 대표팀 출전 5위, 역대 득점 7위에 해당하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를 보면 안타깝게도 가는 팀마다 본인의 힘을 제대로 살릴 만한 기회가 없었던 선수입니다. 특히 아스날에서의 어떤 임대를 많이 다녔던 게 바로 이 선수의 폼을 어느 정도 망가뜨리는 데에는 기여를 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왼발을 잘 쓰는 전방위 포워드로 슈팅각을 주면 안 되는, 슈팅이 굉장히 위협적인 선수고 수비 가담 능력도 좋아서 뒤에서의 볼 탈취도 주의해야 되는 선수인데 이런 스타일의 선수들이 어느 정도 박아놓고 키우다 보면 약간은 박지성의 일련의 예시처럼 수비형 윙어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선수인데 아스날에서는 커리어가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서 안타깝게도 지금은 뭐 이게 안타깝다고 말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멕시코 리그 클루브 레온에서 뛰고 있는 선수고요. 유럽에서 다시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공격수는 요한 베네가스 선수입니다. 이 선수 역시 전방위 포워드지만 세컨 스트라이커나 스트라이커 자리에서 좀 많이 뛰는 선수고요. 스피드도 빠르고 헤더를 따내는 능력도 꽤 뛰어난 선수이고 양발 슈팅 역시 뛰어난 발목 힘과 더불어서 정확도가 있기 때문에 이 빠르고 정확한 슈팅을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느 위치에서나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선수고 그렇기 때문에 데드볼 상황에서도 꼭 대비를 해야 되는 선수인데요. 어떤 선수가 킥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베네가스가 할 때에는 조금 더 전공법으로 어떤 공간을 보고 때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프리킥을 막을 때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포인트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코스타리카 대표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올 때 코스타리카나 카메룬이나 뭐 주전 선수들이 되게 많이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뭐 1.5군 내지는 1.7군 정도의 선수들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라인업 보면 코스타리카도 그렇고 카메룬을 향후에 소개해드릴 때도 그렇고 뭐 일부 선수들이 빠진 건 있지만 사실 뭐 이게 무시할 만한 팀이라고까지는 저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 기사들이 나오면서 약간은 팀을 흔들기도 하고 있긴 한데 그런 기사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코스타리카 대표팀에 대한 이런 소개들 잘 봐주시고 이 선수들을 상대로 국가대표팀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